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정우 문화극장. 신발과 양말을 벗고 양손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입에는 면도칼을 하나 문 채 낑낑거리며 국기계양대 정상 근처까지 기어올라간 시봉은 슬쩍 밑을 내려다보았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군가 바로 옆 국기계양대를 부여잡은 채 끙끙 기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젊은 남자가 분명했다. 시봉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숨죽여 남자를 지켜봤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3시 무렵이었다. 어디선가 자동차 도난 경보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윽고 남자도 시봉과 같은 높이에 도달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알이 큰 안경을 쓴 얼핏 봐도 100kg은 넘을 것 같은 젊은 남자였다. 남자는 잠시 국기계양대의 이마를 기대고 가쁜 숨을 골랐다. 국기계양대는 모두 3개였다. 시봉은 그중 가운데 것에 매달려 있었고 남자는 왼쪽 국기계양대에 매달려 있었다. 계양대와 계양대 사이의 거리는 불과 1m도 되지 않았다. 남자의 더운 숨이 시봉의 얼굴에까지 와 닿았다. 힘들어. 안녕하세요? 예. 와, 그래도 여기는 바람이 꽤 시원하네요. 정말 대단한 여름이죠. 그렇죠? 저 죄송한데 혹시 저 아세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요. 저쪽 편의점 뒤 고시원에 사시는 분 맞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가끔 봤는데 저 그 고시원 뒤에 있는 탑 고시원에 살아요. 우리 편의점에서 라면 먹다가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예. 이제 알겠네요. 그랬구나. 시봉은 남자의 얼굴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시봉은 남자가 전혀 반갑지 않았다.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저야 아저씨가 여길 오르시길래 재미있는 게 있나 싶어서 올라왔어요. 그랬군요. 근데 아저씨는 여기 왜 올라오신 거예요? 저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덥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요. 저도. 거짓말이었다. 시봉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은 일주일 전부터였다.
국기 개양대를 찾아다니며 그곳에 내걸린 국기를 떼다 파는 아르바이트였다. 고시원 바로 옆방에 살고 있던 최 씨가 권한 일이었다. 황학동에서 재단사로 일하고 있는 최 씨는 국기 한 장당 1,000원씩 쳐주기로 했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국기다. 지키는 사람도 없다. 전쟁 기념일이나 현충일엔 일하기가 훨씬 쉽다. 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광화문에 나가면 대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일한 만큼 정직하게 대가가 주어지는 100% 성과급제다. 최 씨는 그렇게 시봉을 설득했다. 최 씨는 그렇게 떼어온 국기로 옷을 만들고 두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의 일종이라는 말도 했다. 아, 그랬구나. 아저씨도 심심해서 그랬구나. 아, 난 또... 한데 그거 저기 손에 그거 왜 끼고 계신 거예요? 이 고무장갑이요? 이거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그냥 재미 삼아서? 재미요? 네네, 재미요. 꼭 재미만은 아니었다.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봉 나름대로의 대비책이었다. 국기 개양대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끼고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요. 옛날 생각이요? 네. 왜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하면서 놀았었잖아요. 로켓 발사! 파파! 로켓 팔 발사? 네네. 이걸 끼고 있으면 그때 생각도 나고 내 팔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혹시 마미손이에요? 예? 마미손? 글쎄요. 상표는 제가 안 봐가지고. 그 마미손이 튼튼한데 제가 고무장갑 그거 잘 알거든요. 혹시 주방에서 일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거 얼굴에 몇 번 써봤어요. 예? 얼굴에요? 네. 들어가요? 네. 심심하면 저 얼굴에 가끔 써요. 고무장갑 얼굴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신발을 장갑처럼 손에 끼기도 하고요. 어머. 양말을 거기에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어머. 거기요? 시봉의 질문에 남자는 대답 대신 왼쪽 검지로 자신의 사타구니를 가리켰다. 시봉은 멀거니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남자는 부끄러운 듯 국기 개양대 뒤로 얼굴을 숨겼다. 시봉은 남자가 조금 두려워졌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요. 내가 새로운 거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예. 둘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어디선가 더운 바람이 불어와 펄럭 국기를 펼쳐놓곤 달아났다. 국기에선 비릿한 냄새가 났다. 시봉은 그 국기를 노려보았다. 최 씨 말처럼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기는 했다. 다만 그 대가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국기 개양대는 많았지만 하룻밤에 오를 수 있는 국기 개양대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체력이 문제였다. 시봉은 괜스레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아저씨, 네. 힘들진 않으세요? 왜요? 힘드세요? 아니 그냥 좀 어깨가 좀 뻐근하네요. 어디 봐요? 그 아가씨 자세가 안 좋네. 자세요? 그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발을 이렇게 해봐요. 이거 더 X자로 이렇게 해. X자로? 예, 이렇게 X자로 꼬시고. 이렇게? 아니요. 오른발이 위로 가게요. 예. 그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갔잖아요. 엉덩이를 좀 더 앞으로. 오케이. 예. 이렇게요? 예. 그런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몸의 무게 중심을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아니요. 머리를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업히는 것처럼. 업혀 있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어부바!
남자의 말대로 자세를 고치니 몸이 한결 편해졌다. 국기계양대를 부여잡고 있는 한 손을 놓아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시봉은 남자가 더 수상해졌다. 아저씨, 네. 오늘 처음 올라온 게 아니신가 봐요? 이거 들켰네. 이거 들켜버렸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얘기해봐요. 저요? 그냥 이렇게 가끔 국기계양대에 엎여 있는 사람입니다. 일도 안 하고 매일같이 올라와요? 매일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 이렇게. 그랬구나. 종종 오셨구나. 네, 그냥 참. 남자의 말을 들은 시봉은 더 불안해졌다. 그렇게 자주 왔다면 자신을 봤을 확률도 그만큼 더 높다는 얘기였다. 매번 저 국기계양대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저 십자가 저기. 응? 첨탑 보이시죠? 네. 첨탑 저기에도 가끔 올라가요. 저긴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데? 엊그제는 저 가로등 보이죠? 네. 네, 저기도 올랐고요. 또 가로수에도 오르고. 가로수. 네네, 건물 물탱크에도 오르고 신호등에도 오르고. 아무튼 많이 올라가요. 힘 많이 드시겠어요. 아니요, 매일 엎이는 기분인데요, 남자는 그 말을 하면서 또 국기계양대 뒤로 얼굴을 감췄다. 시봉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요, 올라가 보면요. 네. 올라가 보면 다 달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건데요. 십자가나 가로수에 기어 올라가서 이렇게 눈을 감고 엎여 있다 보면 모두 다 똑같더라고요. 그게 모두 어느 순간에는요, 모두 다 십자가 이상이 되고 가로수 이상이 되고 국기계양대 이상이 되더라고요. 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게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엎인 채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은 다른 무엇으로 막 변하고. 그래서 그게 남자는 거기까지 말하고 뚝 입을 닫아버렸다. 그러곤 국기계양대 굴곡에 뺨을 대고 눈을 감았다. 시봉도 그런 남자를 따라 국기계양대에 뺨을 대봤다. 차갑던 스테인리스 기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따뜻하게 변해버렸다. 시봉은 다시 뺨을 떼었다. 남자는 계속 국기계양대에 뺨을 맞대고 있었다. 아저씨. 아저씨. 네. 근데 아저씨도 그러니까 아저씨도 정말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예? 그냥 심심해서 여기 오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괜찮아요, 아저씨. 사실 전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까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린 지금 여기 함께 매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오르는 거 보니까 한눈에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참 이거 민망해서 이거 참. 민망하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참 이게 쪽팔리네요. 에이 참 괜찮다니까. 그래도 아저씨, 사실은 저도 국기계양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저씨만큼 이 국기계양대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아저씨처럼 이 국기계양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이예요. 제 말이 맞죠? 아저씨도 국기계양대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죠? 예. 거봐요. 네, 그러실 줄 알았다니까.
아저씨, 혹 아저씨가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아저씨를 뭐 질투하는 건 아니에요. 전 항상 이 왼쪽 국기계양대하고만 사랑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제가 이 국기계양대를 두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자신이 껴안고 있던 국기계양대 굴곡에 눈을 감고 입을 맞췄다. 조심스럽게 고개까지 45도로 기울이고. 시봉은 그런 남자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밤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밤하늘 별자리들은 그 모습 그대로 국기계양대 위를 지키고 있었다. 남자의 입맞춤이 다 끝나기도 전에 국기계양대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번엔 넥타이를 한 30대 중반의 사내였다. 사내는 비어있던 오른편 국기계양대를 한참 동안 마치 기도하듯 두 손으로 맞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가운데 국기계양대에 매달려 있던 시봉과 눈이 마주쳤다. 사내는 굳은 듯 시봉의 얼굴을 오랫동안 노려보다가 폴싹 오른편 국기계양대에 매달렸다. 그런 사내를 내려다보며 시봉은 오늘은 참 이상한 날이라고 생각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왼편 남자는 여전히 국기계양대와 입맞춤 중이었다. 간신히 시봉과 왼편 남자의 높이에 도달한 넥타이 사내는 가쁜 숨을 헐떡거리다가 몇 차례 바튼 기침을 내뱉었다. 그제야 왼편 남자도 국기계양대에서 입술을 떼고 오른쪽 국기계양대를 바라봤다. 저기요. 예. 말씀 좀 묻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저기 여기에 이러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요, 꽤 된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얼마나 됐죠? 그건 왜요, 아저씨? 저기, 혹시 여기 아래에서 웬 여자 한 명 못 보셨나 해서요. 여자요? 예, 그 갈래머리에 좀 마르고 키가 작은 여잔데, 광대뼈가 좀 나오고 턱선이 갸름한 여잔데. 글쎄요, 전 도통 본 기억이 없는데. 아저씨 보셨나요? 여기는 안 온 모양인데요?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쪽으로 왔을 텐데. 글쎄, 거참, 우리야 뭐 계속 여기 있었지만서도. 아저씨, 왜요? 여기서 만나시기로 하셨나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실은 제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아내요? 결혼하신 분이로구나. 근데 왜 집엔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아내를 찾으세요? 사실 저희 집은 저기 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있어요. 가까운 데 사시는구나. 사실 우리도 다 이 동네 살아요. 저기 가운데 계신 저 여자분. 네네네. 네, 저기 저 편의점 뒤 고시원에 사시고 저는 그 뒤 탑 고시원 202호에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여기 동네 사람들이네. 그러네. 저기에서 아내하고 2년을 살았는데 사실 지금은 혼자입니다. 왜요? 부인께서 어디 가셨나봐요.
아이고, 왜 우세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휴, 이런. 아휴, 아니, 어쩌다가요? 글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휴, 그 부인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집을 나가셨나요? 네, 나에겐 아무 말도 없었어요. 혹시 그 아저씨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유, 그건 아닙니다. 그럼 혹시 아저씨가 바람을 피우셨나?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문제 없었습니다. 에이, 아휴, 거참. 그러면서 왼편 남자는 고개를 뒤로 꺾었다. 시봉은 넥타이 사내를 가만히 바라다 봤다. 넥타이 사내의 자세가 불안해 보였다. 국기계양대를 부여잡고 있는 왼손이 부르르 떨리기까지 했다. 시봉은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다리를 이렇게 X자로 꼬아봐요. 엉덩이는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바짝 밀착시키고요. 이렇게요? 무게중심을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엎여 있는 것처럼. 어부바? 어부바? 어때요? 한결 편해졌죠? 네, 정말 그렇군요. 이제 마음을 좀 진정시키세요. 엄마 등에 엎여 있다 생각하시고요. 네. 셋은 그렇게 말없이 가만히 국기계양대에 매달려 있었다. 동네는 어둠 속에 괴게히 잠들어 있었다. 상현달은 서서히 이울고 있었다. 그럴수록 새벽별은 더 밝게 빛났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새 한 마리가 교회 십자가 첨탑 옆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시봉은 그것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자신이 여기에 왜 계속 매달려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어차피 오늘 일은 망친 셈이었다. 그리고 이제 곧 새벽이었다. 그래도 쉽게 답답하고 후텁지근한 고시원으로 돌아갈 마음은 나지 않았다. 그냥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시봉의 마음은 그랬다. 근데 아저씨가 모르는 부인의 마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혹시 서로 대화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 결혼하면 말들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서로 말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역시. 아내는 1년 전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뭔가 상당히 삐친 것 같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요. 그런 병도 다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병인지 아유. 잘 몰라도. 근데 그 병은 아무 이유 없이 걸리는 거예요? 아내가 저 모르게 빚보증을 섰었나 봐요. 그 뒤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유, 저런. 안 된 일입니다. 아니요, 사실 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반지하 월세로 이사를 왔지만 전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하진 않죠. 뭐 보증을 서본 적은 없지만 뭐 그게 큰일인가요? 아이고, 그거 큰일이에요, 아저씨.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아내에겐 그게 큰일이었나 봅니다. 그 다음부터 말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내게 무슨 말인가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끝내 입에서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넥타이 사내는 힘겹게 말을 잇고 다시 고개를 떨궜다. 침묵이 잠시 이어졌다. 왼편 남자는 헛기침을 했다. 넥타이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근데 왜 여기서 부인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아내가 매일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요. 국기계양대 아래. 아, 오늘이 집 나간 지 벌써 한 달째 되는 날인데 혹시나 해서 왔습니다. 그 부인이 여기서 매일 아저씨 퇴근을 기다리셨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믿지들 못하시겠지만 아내와 유일하게 대화를 나눴던 상대가 바로 이 국기계양대입니다. 아내는 매일 저녁 이 국기계양대에 한 손을 짚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말을 하진 않았지만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또 가끔 국기계양대를 토닥거려주기도 했어요. 그건 분명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내는 오직 이 국기계양대하고만 말을 했어요. 믿지들 못하시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왜 부인께서 사라지신 걸까요? 사실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국기계양대 근처에 아내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저런. 아니 왜요? 아휴,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 국기계양대에 질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질투요? 국기계양대를 말이에요? 에휴,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유, 울지 마세요. 바보 같다뇨. 우린 아저씨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한데요, 부인께서 어느 국기계양대와 대화를 하시던가요? 에? 어느 국기계양대라니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이었느냐 말입니다. 글쎄요, 그건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까? 네, 지금은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지금 매달려 있는 이 국기계양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뭐가 말입니까? 아니, 뭐, 그냥, 암튼, 다행이라는 거죠. 셋은 그 이후 또다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넥타이 사내도 쉽게 국기계양대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시봉도 마찬가지였다. 왼편 남자는 자주 눈을 감고 국기계양대에 뺨을 비벼댔다. 날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다. 국기계양대 위 국기도 젖은 수건처럼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펄럭이지 않을 때 국기는 국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국기처럼 보이지 않는 천을 매달고 있는 국기계양대는 어색하고 초라한 기둥에 지나지 않았다. 그 기둥에 3명의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다. 나뭇가지에서 잠든 원숭이들처럼 남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달빛 아래 조용히 매달려 있었다. 다시 말을 꺼낸 사람은 역시 왼편 남자였다. 저기 아저씨. 저 말입니까? 예. 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인을 좀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많이 외로우셨겠네요. 네. 저기요 아저씨도 부인처럼 국기계양대하고 대화를 나눠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냥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 아저씨들도 국기계양대와 대화를 하시는 사이인가 봐요? 사실 우리는 국기계양대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맞아요. 그랬군요. 모두 그랬던 거군요. 아저씨도 가능합니다. 네, 아저씨도 국기계양대와 대화할 수 있고 사랑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만 따라하시면 돼요. 그래도 어떻게 국기계양대하고 사람도 아니고... 절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전적으로 아저씨가 결정하실 문제니까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네. 그렇게라도 그 외로움을 달래야 되니까요. 근데 잘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뭐 우리도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네. 그래서 국기계양대도 있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 껴안아 주려고요. 전 정말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죠, 뭘. 자, 그러면 자세부터 한번 바로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하지 말고 눈도 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예 말 같은 거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뺨을 갖다 대는 거예요. 뺨을 갖다 대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체온이 같이 올라가는 걸 느낄 거거든요. 그리고 있다 보면은 저 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좀 기울이시면 돼요. 어때요? 뭐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안 들리네요. 그렇죠. 입을 맞추고 싶으면 맞춰도 되고요. 허리를 움직이고 싶으면 뭐 움직여도 돼요. 각자 자기만의 사랑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혹시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아저씨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좀 약간 무슨 불법이요? 그러니까 뭐 국보법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사랑 못해요. 국가보안법 이런 거 갖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만 전 자꾸 국가와 뭘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눈을 뜨지 마시라는 겁니다. 눈 감으면 국가도 뭐 싹 사라진다니까요. 예?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참을성 갖고. 셋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서서히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봉은 자꾸 울적해지기만 했다. 웅웅. 어떤 소리가 원기둥을 타고 울려왔지만 시봉은 좀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말을 다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좀처럼 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에게 국기계양대는 여전히 국기계양대였다. 일거리가 내걸린 국기계양대였다. 웅웅.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국기계양대. 시봉은 감은 두 눈에 힘을 주었다. 넥타이 사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왼편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왔습니까? 왔어요? 왼편 남자는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해댔다. 왔습니까? 왔어요? 왼편 남자는 반복해서 질문을 했지만 시봉과 넥타이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은 큰 소리를 내며 또
또 한 명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뿐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더운 바람이 훅 불어와 국기를 펄럭이곤 달아났다. 국기에선 예의 또 비린내가 났다. 그 아래 세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새벽이었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